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책임질까? 입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날개를 달겠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고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장판사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제1야당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대통령과 장관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을 만큼 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무찔러야 할 적이라도 되는 양 꼬투리를 잡아 서로 고소고발하는 막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민생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책임질까?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거꾸로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선 그간의 이 대표 수사가 무리한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동료 의원들조차 가결표를 던진 것이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전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즉, 배임이든 뇌물이든 대가성이 분명치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수긍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는 대체로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올해 2월부터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 심사를 적잖게 맡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 소명과 중대성,
증거인멸 방어권 보장 등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주목되는 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이 대표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을 걷어내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재명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다시피 한 한 장관으로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향후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특히 검찰이 받게 될 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동시에 야권 전반을 향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관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될 게 분명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진행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여론이 일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꼬리 자르기성 문책이 단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윤 대통령과 검찰의 공동 운명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긴장하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보다 여권과 검찰이 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사설을 읽으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왜 이리도 저급하게 싸우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 고유의 영역을 사법부의 판단에 통째로 맡기는 오류는 이번 일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5일자 뉴스원 기사에서 영장 결과에 달린 이재명 민주당의 운명, 기각시 반격, 구속시 대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영장 기각시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검찰은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력군이었던 검찰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되어 친정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 시에는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민주당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전국 경색 현상이 더욱 심해져 여야 극한 충돌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박훈상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 여당의 진짜 위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여야 혁신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 먼저 혁신의 길로 치고 나가게 되었는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예상하고 추석 밥상에서 방탄 정치로 느긋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이 대표와 묶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반사 이익을 누려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재출마 공천한 것은 혁신 후퇴의 본보기라고 하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멈춰선 국회를 재가동해야 할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으니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개 언론사에 관련이 있는 기사와 칼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